브렌트유가 장중 11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월에 60달러 초반이었거든요. 석 달도 안 돼요. 거의 두 배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가스전을 폭격했고요.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을 보복성 타격했습니다. 같은 날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물가 전망을 올렸고요. 금은 오히려 5% 빠졌습니다. 전쟁인데 금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주식, 금, 채권, 오늘 전부 영향을 받는 숫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나의 시선 나나입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될 것들, 글로벌 동향까지 최신 데이터로 가득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체크리스트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의 핵심 질문은 하나예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전부 물가 경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투자에는 어떤 의미냐는 거죠. 글로벌 지수로 시작해서 유럽, 영국의 중앙은행, 유가, 호르무즈, AI 기업 실적 순서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부터 짚겠습니다. S&P 500이 0.27% 하락, 다우가 0.44% 하락, 나스닥이 0.2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연준 충격에 이미 크게 밀렸던 터라 오늘은 그나마 선방한 수준인데요. 브렌트유는 장중 119달러에서 되돌아와 108달러 65센트 마감했습니다. 어제 브렌트유가 110달러를 돌파하려는 시도에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바로 돌파해버렸네요. 이 숫자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안 내려면 성장주 밸류에이션 전쟁이 막힌다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가 미국을 넘어서 유럽과 영국까지 확장이 됐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로 동결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예상대로였죠. 그런데 올해 물가 전망을 1.9%에서 2.6%로 올렸어요. 성장률 전망은 1.2%에서 0.9%로 내렸고요. 물가는 올리고 성장은 내렸는데 시장이 유럽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읽은 겁니다. 스톡유럽 600 지수는 2.4% 급락하면서 3개월 최저치로 밀렸습니다. 영란은행도 같은 날 기준금리를 3.75%로 동결했는데 이번에는 9명 전원이 동결에 찬성했어요. 전에는 인하 쪽에 손을 든 사람이 있었거든요. 전원 동결로 돌아선 겁니다. 향후 두 분기 물가가 3.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고, 영국 2년물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0.34%포인트 올라서 장중 4.48%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하루에 이 정도로 움직이는 건 좀 드문 일인데요. 스위스 중앙은행도 금리를 0%로 유지하면서 물가 전망을 올렸고요. 프랑이 너무 강해지면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고까지 발언했습니다. 이게 유럽만의 이야기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이번 주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번 주에 금리를 결정한 중앙은행 쪽을 쭉 나열해 보면요. 호주는 실제로 가장 먼저 올렸죠. 캐나다는 올릴 수 있다고 했고, 미국 연준은 물가 전망을 올리면서 동결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물가 전망을 올렸고요. 영란은행은 만장일치 동결로 돌아섰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도 물가 전망을 올렸어요. 일본은 다음 달 인상 확률이 70%입니다. 7개의 중앙은행이 전부 같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연준 이야기를 하나 더 짚어야 하는데요. 어제 연준 동결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말이 나왔거든요. 파월 의장이 직접 유가가 물가 기대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금리 인상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은 이걸 바로 반영해서 2027년 중반 전까지 금리 인하를 거의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언제 내리냐를 논했었는데 이제는 올릴 수도 있다로 바뀐 거예요. 이 영향이 금 시장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금은 약 5%가 빠지면서 4,65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전쟁인데 안전자산인 금이 왜 빠질까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를 주는 채권이 이자를 안 주는 금보다 매력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금은 오히려 11% 빠졌습니다. 안전자산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금강기업인 유몬트와 프리포트 맥모란이 S&P 500에서 큰 낙폭을 기록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미국 소비자 체감도 직접 와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3월 들어서만 갤런당 90센트가 올라서 3달러 88센트가 됐습니다. 2월까지 13주 연속 3달러 아래 있었는데 3주 만에 1달러 가까이 뛴 거예요. 미국 고용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20만 5천 건으로 낮아졌거든요. 근데 경기가 버티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은 더 없어지겠죠. 경기가 무너져야 금리를 내릴 수 있는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전부 같은 말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불을 지피고 있는 건 결국 기름값입니다. 여기 좀 무겁습니다. 어제 브렌트유가 110달러 문을 두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119달러까지 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파스 가스전을 단독 타격했습니다. 사우스파스는 세계 최대 천연 가스전 중 하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 공격을 몰랐다고 했고, 이스라엘에 가스시설 재타격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보복으로 카타르의 라스라판 LNG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한 거죠. 몇 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현실로 벌어진 겁니다. 라스라판 피해는 복구에 3년에서 5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트럼프는 이란에 카타르를 다시 치면 사우스파스를 완전히 날려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에 브렌트유가 119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공급 안중 카드가 나오면서 108달러 65센트에 마감한 겁니다. 미 재무장관이 해상에 묶인 이란산 원유 약 1억 4천만 배럴의 제재 해체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어제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에 이어 오늘은 이란산 정박 원유까지 공급 카드가 연달아 꺼내지고 있는데요. 근데 브렌트가 빠졌다고 해서 안정화됐다는 아니에요. 브렌트가 여전히 100달러 위에 있고 라스라파 복구에는 수년이 걸립니다. 호르무즈는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그간 호르무즈가 막혔다 해서 호르무즈의 대항까지 막혔던 것도 문제였는데 생산시설 타격 경고로 그칠 줄 알았던 게 실제 보복을 해버리는 수준까지 와버렸단 겁니다.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 IMF도 공식 경고를 냈는데요. 유가가 10% 높은 수준으로 약 1년간 유지되면 글로벌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한 건데요. 지금 브렌트는 연초 대비 거의 2배잖아요. 훨씬 심각한 상황이란 거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름값이 오르면 그게 물가로 전이되고 전이된 물가는 금리 인하에 제재를 가한다는 겁니다. 높게 유지된 금리는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성장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걸 IMF가 확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쪽에서 좋은 소식은 없었느냐? 있긴 했어요.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이 7개국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호르무즈 안전통행 지원과 산유국 증산협력을 밝힌 건데요. 국제해사기구에서도 안전항로 제한이 공식 의제에 올라갔었죠. 지난주에 동맹국들이 호의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분명 한 발 나아간 겁니다. 뭐 트럼프 달래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아직 문구이지 실행은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군함 호위가 시작되고 보험이 정상화되고 배가 자유롭게 다니기 시작해야 유가가 진짜 눌립니다. 기름값이 불이라면 기업 실적은 그 불위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되는 것도 있고 타는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 체크리스트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다음 거래일에 오르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업 실적이 3개 나왔는데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예요. 매출이 3배 가까이 뛴 회사의 주가가 또 빠진 겁니다. 마이크론 숫자를 간단히 얘기하면 역대급 실적의 예상보다 하나로 약 6조를 더 벌었는데 다음번엔 훨씬 더 많이 벌 거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죠. 숫자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대단한 실적을 발표해놓고도 시간회장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수요는 폭발적인데 그 수요를 맞추려면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쪽에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엑센추어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2분기 매출 180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2달러 93센트, 수주는 221억 달러로 사상 최대입니다. 연간 매출 성장 전망을 3%에서 5%로 올렸고요. 주가도 3% 넘게 올랐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마이크론은 역대급인데 빠졌고요. 엑센추어는 올랐습니다. AI 수요는 확실하지만 금리와 유가가 높으며 지수 전체는 못 올라간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선별장이에요. 실적이 좋으면서 시장 기대를 넘는 기업만 올라가는 구간이란 겁니다. 페덱스도 3분기 매출이 240억 달러였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이 5달러 25센트였습니다. 연간 전망을 조정 주당 순이익 19달러 30센트에서 20달러 10센트, 매출 성장 6%에서 6.5%로 올렸어요. 물류가 버티고 있다는 뜻인데 경기가 버티면 금리 내릴 이유가 더 없어지니까 양날의 검이에요. 한국 투자자분들이 체크하실 게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 전환을 선언했잖아요. 체크리스트에서도 이게 다른 메모리 기업으로 퍼지는지를 추적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올해 110조 원 이상을 AI칩 리더십 강화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장기 계약 선언에 이어 투자 규모까지 나온 거예요. 마이크론의 250억 달러와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긴 상황이라 한 차익은 나지만 국내 수입 물가 부담도 같이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한 목소리로 물가 경계를 말하고 있고 기름값은 119달러로 찍었고 AI는 실적은 강하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엔 부족하다입니다. 그럼 체크리스트 5가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렌트유가 100달러 위에서 버티는지를 보세요. 장중 119달러에서 되돌았지만 마감은 108달러예요. 이란산 1억 4천만 배럴 제재 해체와
비축류 추가 방출이 실행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카드를 보여준 거지 아직 꺼내 쓴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마이크론, 액센추어 숫자를 보고 기술주 전체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현물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현물장에서 올라야 AI 메모리 강세가 진짜란 겁니다. 세 번째, 영국 2년물 국채 금리에 주목하세요. 장중 0.34%포인트가 오른 건 엄청난 움직임이에요. 이게 미국 금리로 전이되면 성장주 부담이 글로벌로 확산됩니다. 네 번째, 7개국 공동성명이 실무 협의로 넘어가는지 추적하세요. 실제 호위 프레임이 나오지 않으면 유가 상단은 안 눌립니다. 다섯 번째, 소프트웨어 대출 시장 후속을 보세요. 어제 EA 550억 달러 인수 관련해서 57억 5천만 달러 대출 패키지와 퀄트릭스 53억 달러 인수금융이 시장을 시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소화가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화가 되면 안도하는 거고요. 안 되면 긴장이 더 커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내일 또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